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 코치입니다. 자, 대형통신 오늘 아침에 시가가 무려 마이너스 16%나 밀려 나오면서 엄청난 개파락으로 출발했습니다. 주말 동안 공포에 질려있던 이 개인 투자자들의 투매와 그리고 신용, 미수 이 반대 매매가 동시효과에 폭탄처럼 쏟아져 나온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아침부터 겁에 질려 이 투매에 동참을 하거나 이제 패닉에 빠지신 분들이 정말 많으셨을 건데, 그런데 장중 오는 보면 어때요? 보란듯이 그 하락분을 또 귀신같이 다 받아먹으면서 시세를 강하게 분출을 하면서 장중에 또 거의 다 회복을 해주는 모습이 보여졌단 말이죠.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부터 이 대한강통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조정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위에서 절대 추격 매수를 하지 말라고 하면서 지금 이 세력들이 만드는 급락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접근을 하지 말라고 제가 경고를 명확하게 드렸죠.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기다려야 될 이 진짜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자리는 명확하게 짚어드렸던 가격이 바로 이 15,000원 가격입니다. 거기서는 이제 우리가 반등을 노려봐야 한다고 했던 거죠. 투매가 쏟아지면서 시가가 개파락이 나오는 그 순간에 이 15,000원 구간 찍으면 우린 그땐 반등을 노려봐야 된다. 오늘 아침 시장 투매가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15,000원이라는 근처에 딱 오더라고요. 미리 우리가 시나리오를 세워놨던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는 이 어마무시한 급 반등이 지금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얼마나 이 반등의 흐름을 정확히 예측을 했는지 어제 남겨드렸던 영상 짧게 보고 오자고요. 이 5파동까지 나온 종목은 이 5파동 자체가 말 그대로 개인들의 탐욕이 만든 오버슈팅 구간이기 때문에 조정이 진행이 되면은 이 앞전 상승폭을 전부 다 훼손을 해버리는 매도세가 발생할 수 있다고요. 이번 파동 역시 저는 이 15,000원 라인 때 이 라인에서 시작을 한 파동이기 때문에 15,000원 라인에서 주가가 원점인 그 가격 구간까지는 충분히 내려올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네, 보신 대로 시장의 하락이 앞으로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하락 추세 속에서 과연 어떤 매매의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까지 지난 영상에서 아주 자세하게 팩트를 짚어드렸던 겁니다. 자, 그럼 일단 노렸던 대로 15,000원의 맥점에서 일단 이 기술적 반등은 강하게 터져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하겠죠. 자, 반등은 나왔는데 그럼 그 다음은 이제 이 대한강통신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 부분이 주주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핵심일 거라 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장중 반등에 멋지게 성공한 이 대한강통신 앞으로는 어떤 흐름으로 올라갈지 주포들의 향후 시나리오와 구체적인 이 대응 전략에 대해서 오늘 시간에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설명이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는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대한강통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집중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앞으로 더 디테일한 이 대응 시나리오 계속해서 올려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설명 이어가서, 자, 제 영상을 이제 오늘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건데, 자, 그동안 이제 바닥권에서 잘 들고 오던 이 대한통신을 제가 이때는 27,000원 찍을 때죠. 이때는 이제 완전한 이 엑시트,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들었습니다. 과열 뒤에 오는 감당하기 힘든 급락이 반드시 발생할 거라고 경고를 해드리면서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쁘게 올라오던 우상향 추세를 그리던 주가가 이 고점권에서 정확히 쌍고점의 모습을 만들면서, 그리고 실제로 제가 경고해드린 그 급락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지난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락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하락을 받아먹을 진짜 이 저점을 잡는 방법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수급 원리는 항상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아래에서 올라오던 주가는 이렇게 마지막 이 고점권에서는 오버슈팅이 나오면서 과열 꼭지를 만들고 이렇게 급락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자, 반대로 고점 찍고 내려오면 이렇게 이동평균선에서 계속 저항을 받고 밀리던 주가가 강한 하락 슈팅이 나오면 그때 이제 비로소 저점이 완벽하게 형성이 되면서 급반등으로 진행이 된다고 제가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오늘 아침 장중에 정확하게 이제 그 모습이 그대로 연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장중에 잠깐 들어오는 이런 어설픈 반등에 절대 속아서 불타게 하지 마시고 차라리 악성 매물이, 즉 추가 하락이 깊게 발생하면 그때 이제 우리가 노리는 저점이 될 거다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를 해드렸던 겁니다. 기왕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낮추든 아니면 현금을 들고 신규 매수를 하든 철저하게 세력들이 받쳐주는 그런 맥점 자리에서 해야지 공포장세에 우리가 내동매매를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오늘 아침과 같은 강력한 개파락 이후에 들어오는 강력한 이 기술적 반등 시나리오를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렸던 겁니다. 즉 시장 대중 심리를 철저하게 역으로 이용했을 때 비로소 그때 이제 남들과 다른 압도적인 이 수익이라는 게 발생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대부분의 개미들이 환호를 할 때 도망을 치고 현재 같은 공포에 질려 투매를 던질 때 받아먹는 게, 그러니까 이게 결국 매매의 심리 싸움이라는 거죠. 심리 싸움. 자, 그러니까 시장이 한참 좋을 때는 우상향하는 주가가 추세가 살아있을 때는 차트가 눌릴 때마다 눌림목 거래를 하면 편하게 수익이 납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 대한통신을 그렇게 이제 거래를 하면서 계좌의 수익을 이제 차곡차곡 쌓아왔었던 건데, 근데 지금은 이제 완전 다른 국면이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드린 거예요. 지금은 반대로 고점 대비 낙폭과대가 과하게 떨어질 때, 그때 이제 이동평균선과 이격이 벌어질 때 반등만 좀 이렇게 골라서 우리가 거래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장중에 이제 반등을 강하게 보여준 이 대한강통신, 지금 이제 어떤 위치에 놓여져 있느냐? 여러분들, 제가 추가 하락을 경고를 해드리면서 주포들이 아래로 이 내려 꽂을 때 현재 하나의 거대한 패턴을 만든다고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들. 그죠? 뭐 하락 세기형의 형태가 될 수 있고, 어쨌든 이 하락 추세대를 형성을 하고 있다. 이 말은즉슨 지금 오늘 다시 15,000의 하단에 와서, 추세 하단에 와서 지금 이게 반등 구간에 진입을 한 거일 수는 있지만, 이게 또 이 고점 추세는 걸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반등이 또 고점을 치고 올라가는 상승 추세의 그 저점이 아니라, 여러분들 여전히 이 반등을 줄 때 상단정선에서 딱 챙겨 먹고 우리가 나오는, 그러니까 끊어먹기 식의 단태 거래를 해야 된다는 구간이란 거예요. 일단 지금 시장 철저하게 이 마인드로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자, 이렇게 이제 단기간에 역사적인 과한 상승, 그러니까 미친 폭등이 나온 종목은, 자, 이렇게 고점을 돌파를 하지 못하니까 미달 파동이죠, 여러분들. 미달 파동으로 진행이 된 종목은요, 자, 주가가 한번 이렇게 밀렸을 때 V자 반등으로 전고점을 뚫고 치고 가는 그런 흐름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즉 여기에서는, 자, 일단 하방 경직은 뭐 오늘 저점에서 반등이 나왔으니까 나와주긴 했지만, 이건 이제 고점대에서 재차 저항을 밀리면서, 그러니까 찐바닥을 확인해주는 리테스트의 바닥 다지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주가의 꼭대기에서 이렇게 쌍고점을 만들면서 차트가 무너졌다면, 그건 이제 반대로 현재 이 바닥권 자리에서는 땅바닥이나 아니면 바닥을 여러 번 두드리는 다중바닥형의 형태를 만들고 전환을 하더라도 전환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개인들의 진을 다 빼놓고 지독한 시간 조정이라는 게 완벽하게 마무리되고 나서야 비로소 다시 한번 제대로 된 우상향을 가도 갈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그 흐름이 나오면 제가 보는 이 맥점 분봉에서 어떻게 나오냐? 그러니까 지금도 보시면은, 자, 주가가 노란 밴드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등만 나오는 거지 현재 추세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추세라면은 이렇게 밴드 위로 올라타주는 흐름이 발생이 돼 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자리들 같이. 여전히 지금 주가가 노란 밴드에 갇혀 있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도, 갇혀 있을 때는 이격과다가 발생이 되면 반등, 이격과다가 발생이 되면 반등. 이 앞에 그림처럼 이격과다의 반등.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매매, 여러분들. 그러니까 현재 자리에서도, 자, 반등은 만들어 줬지만 아직 추세대에 정확히 갇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돌파가 나와줘야지 우리는 그때부터 추세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이런 자리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이 앞에 라인에서도 우하향하던 주가가 이렇게 리테스트를 거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방향성이 나왔었던 것처럼, 바로 이 앞전의 그림에서도 이렇게 저점을 한 번 더 테스트하는, 제가 말한 이 리테스트를 또 진행을 하고 나서 그 다음 이 방향성이 나왔죠. 즉 현재 자리에서도 바닥을 다지고 리테스트를 하고, 그러니까 전환을 해주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지금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응을 좀 이야기해드리면, 자, 제가 오늘 짚어드린 이 15,000원 라인에서 최저점 자리에서 공포를 이기고 매수를 하신 분들은 추가 반등이 나오면 그때 제가 이제 일부 정리를 하자고 말씀드릴 겁니다. 자, 왜냐면 반등 뒤에는 제가 말한 다시 이 찐바닥을 확인하러 오는 리테스트 파동이 존재할 거라고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이번에 15,000원 라인이 바닥이 될 거다라고 했지만, 막상 아침에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 16%가 찍히는 이 극심한 공포 속에서 매수부터는 쉽게 안 나가죠. 그래서 놓치신 분들도 계실 건데, 그러니까 전혀 아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그 완벽한 쌍바닥에 대한 타이밍이 발생이 되면 그때 제가 다시 한번 문자를 정확하게 보내드릴 겁니다. 현재 우리가 노리는 건 단기 낙폭과대에 대한 일시적인 기술적 반등을 노렸다라고 하면, 이 다음에 찾아올 맥점은 이 거대한 하락에 대한 본격적인 이 기술적 반등을 노려본다라는 거죠. 즉 현재 이 맥점 분봉에 대한 돌파 시그널을 지금 기다려 보자는 겁니다.
그 타이밍이 오면 현재 이 대한강통신 고점권에 물려 계신 분들에게는 평단가를 획기적으로 낮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최적의 추가 매수에 대한 자리가 될 거고, 이번 반등을 눈앞에서 놓치고 현재 현금을 쥐고 계신 신규 매수를 고려하신 분들에게는 최적의 매수 맥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신호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분들은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번호를 다 저장해 뒀다가 제가 매수를 하고, 그리고 이 기술적 반등이 나온 매도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신호가 가게끔 설정해 둘 겁니다. 자,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서 9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그냥 여러분들이 제 포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 왜 맥종 코치는 여기서 매도를 이야기하다가 현재 이 과매도 국면에서 지금 다시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도 거래에 정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원래 이 키움증권 명예호 전당이 들어가면 이 상위 랭커들의 거래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지금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겠다는 거죠. 자, 도움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저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라는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삼전이나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손뭉치. 네, 손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소미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해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에서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맥청코치와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이러한 이 큰 그림 안에서 이미 짜인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